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얼마 전 MBC PD 수첩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된 화제 영상 있죠. 북한군 포로 관련 1, 2부 제작에 직접 우크라이나 가서 그 영상을 거의 1년 고생하셨죠. 그쵸. 예. 찍어 오신 김영미 PD님을 모시고 우리가 PD 수첩 보면서도 많은 것들을 알았지만은 또 우리가 모르던 얘기도 많았을 것이고 음. 정말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슬픈 거죠. 저도 막 눈물 흘리면서 봤거든요. 그쵸. 우크라이나 가서 그 찍었던 뒷얘기, PD 수첩에도 못 담았던 얘기들, 음. 그 카메라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얘기는 못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크라이나 가서 정말 그 포로 수용소 작업을 한 몇 달 하셨어요? 그 접근을? 일단 섭외로 된 건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개월이나. 예. 예. 6개월 동안 인제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를 일단 설득을 음. 했었고, 인제 설득할 때 명분은 "안위를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 되게 카더라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 "북송이 이미 됐다." 또 음. "죽었다." 혹은 뭐 "거의 산송장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요청한 건 "대한민국 언론이 이들의 안위를 좀 확인하고 싶다. 음. 나한테 못 보여주면 중대한 문제가 생긴 거 음.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설득을 했죠. 그 이전부터 그 포로들에 대해서 음. 이미 알고 있었지 않나요? 그 상황에 네.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 초창기에 인제 그렇게 공개됐을 때 고때는 인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됐지만 무려 지금 1년 가까이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예. 또 북한군이라는 특수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군에 대한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하는 거에 마지막 확인 단계를 하려면 '북한군을 만나볼 수밖에 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실제 뭐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취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는 확인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제 음. 시작을 해서 섭외하고 이제 결정이 나서 우크라이나로 갔던 건데, 근데 사실 촬영하던 날 아침에도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죠. 물론 음. 인제 다 됐다고 와서 예. 촬영하라고는 했지만 진 혹시 모르잖아요. 그 앞에서 뭘 트집 잡아서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음. 있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 우크라이나에 처음에 간 때가 언제예요? 2014 년에 갔었어요. 예. 그때 인제 수도 키이우에서 마이단 광장이라고, 거기서 인제 취재를 했었고, 그 취재하면서 인제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봤죠. 동양 여자가 이제 카메라 음. 들고 거기서 인제 뭐 한 달 넘게 매일 나와서 취재를 하니까 이제 좀 신기하게 봤던 부분도 있어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인제 쭉 그 우크라이나에 나름 취재원들이 있었던 거죠. 음. 근데 제가 음. 듣기로는 마이단 혁명 때 막 정부에서 광장에 나온 사람들한테 총을 음. 쐈는데 그 총탄 가운데 뛰어들었다면서요. 당시 인제 친러시아 정부였는데, 시위하는 시위대에 인제 총을 쏜 거예요. 근데 그 마이단 광장 바로 앞에가 제가 묵던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호텔이라고. 그래서 그 호텔로 막 그 시신하고 뭐 총상 환자들 막 끌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평범하게 시위를 하고, 또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무력 진압이 되니까, 그래서 인제 다음 날부터는 그 시위대하고 군중 사이로 인제 제가 카메라 들고 서 있었죠. 음. 왜냐면 쏘면
기자들이 가운데 있으면 못 쏠 거다 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나 혼자 있으면은 음. 총 맞아 죽었죠. 근데 어쨌든 다른 외신 기자들도 같이 있어 줘 가지고 다음날 재총격전은 없었고 그리고 인제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부님들이 나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가운데서 같이 음. 있어 주시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인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 그때 같이 있어 줬던 것들 인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시위하던 사람들이 음.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분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권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네. 정권. 맞아요. 예. 그래서 음. 이제 PD님이 가시면 음. 적극적으로 "저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다. 도와줘라." 해 가지고 음. 좀 취재 접근이 되고 음. 고위층하고 연락이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대충 맞습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 예. 원래 취재는 물론 인제 취재원들하고 어느 정도 라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해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라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음. 또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이에요. 음. 명분과 원칙이거든. 그래서 예. 이번 포로 수용소에 북한군 포로를 섭외할 때도 바로 그 명분과 원칙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성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방에 들어갔을 때 그 한 음. 명씩 처음에 차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처음에 이강은 씨가 먼저 나왔죠? 이강은 씨가 먼저 왔는데 그 처음 봤을 때 되게 예. 무서웠어요. 예. 그렇죠. 그 음. 거의 인간 병기고 한 10 년씩 훈련받은 친구들이니까. 그 느낌이 예. 확 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취재하러 가기 전에 여기 인제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받기로는 예. 이렇게 남한 여자처럼 삐까번쩍하게 가면 예. 말을 안 할 것이다. 그 실제 이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군하고도 뭐 이렇게 말을 음. 많이 한 게 아니어서 말 별로 안 한대요. 예. 그러니까 어 요 내가 가서 인터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말을 안 하면 취재를 할 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연변에서 시장에 있을 것 같은 그 컨셉으로. 아줌마처럼 하고 가면 된다. 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 가지고 인제 '가능하면 수수하게 하고 예.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인제 취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울 보니까 뭐 노력 안 해도 노력을 너무 타지에서 고생하니까. 노력 안 해도 뭐 그런 예.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딱 남한 여자 처음 봤을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볼지 몰라 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걱정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첫 질문이 여기 턱은 어때요?"라고 하니까 음. 바로 "당국이 머리가 좋습니다. 예. 여성 동물만 보내면 내가 막 뭐 감동할 것 같습니까?" 막 그러면서 눈빛이 장난 아니었었어요. 그때 무서웠어요 좀. 그게 몇 시간 만에 그렇게 허물어졌어요? 5 시간. 5 시간 만에 제가 허락받은 게 5 시간밖에 안 돼요. 처음에 막 음 긴장하고 음 그러다가 그것도 음. 뭐 한 명만 계속 만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강은이가 그러니까 막 그 눈빛이 음.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 친구가 제 눈빛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야 뭐 그를 해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나를 만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해서 왔기 때문에 뭐 딴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음. "이름이 뭐예요? 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취재하러 갔다가 취재를 받았네. 예예. 예. 어디 사세요?" 뭐 예. 이러 저는 강남을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 "어디 사세요? 강남?"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요. 여의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강남을 어떻게 알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봤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이 자리에서 인제 처음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인제 정찰총국 예. 소속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취재하러 가기 전에 어느 부대가 파병을 갔나 음. 이렇게 알아보니까 폭풍군단이 있었고 예. 정찰총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찰총국이 사실 뭔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네. 못했고 가서 인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한에 대해서 네. 쪼끔 알게끔 교육을 받았나 보다.'라고 인제 추측을 한 거죠 그 저는. 황해도에 음. 그 한국으로 침투하게 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모의 그 음. 전투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음. 가면 서울, 강남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 여의도까지는 안 적어 음. 놓은 것 여의도는 같은데요. 모르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강남만 아는 것 같았고 그리고 또 막 시시콜콜 물어봐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네. 돼요? 뭐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대답해 줬어요. 다 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간이 쪼끔 걸렸고 쪼끔 있다가 인제 "담배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카메라 감독이 인제 담배가 하나 피고 딱 19개 있었던 음음. 거를 그냥 막 주라니까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카메라 감독은 계속 담배를 못 폈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더니 "이거 남한 담배예요?"라고 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남한 담배인데." 그랬더니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건 북한 담배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담배 폈는데요?" 했더니 금강산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북한 담배는 독해 가지고. 순해서 아마 그랬나 예. 보다 그러면. 그래서 음. 역시 "북한 담배가 세계 최고입니다." 막 이런 걸 그렇게 했는데 인제 제 생애 최초의 흡연 인터뷰가 된 거죠. 아. 제가 인제 처음 질문한 건 "형제가 어떻게 네. 돼요?"라고 물어봤더니 "저 혼자예요."라고 예. 얘기해서 순간 확 그게 오더라고요. 외아들을 예. 내보낸 엄마. 그 엄마가 굉장히 '가슴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 입장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그 전쟁터에 내보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가슴이 좀 아팠고 인제 감옥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지하였는데 되게 좁은 방에서 둘이만 있으니까 사상이 변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음. 이렇게 탈북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북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이미 여기로 오신 예.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은 사상이 바뀔 기회가 없었어요. 그 음. 보는 사람들이 제일 가슴 음. 아팠던 게 아니 뭐 자폭을 못 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음음. 그리고 이미 그 우크라이나에 포로가 잡혀서 자살한 친구들도 있다면서요. 네.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강은이도 자살 시도는 했어요? 처음 잡혔을 때. 예. 이강은을 붙잡은 부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인터뷰 음. 중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인제 처음 잡혔을 때는 일단 의식이 없이 잡혔지. 없이 예. 잡힌 상황에서 질질 끌려가다가 인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처음 인제 우크라이나군을 보고 인제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다. 예. 그래서 인제 많이 다쳐 가지고 본인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 기다리는 사이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인제 다리는 멀쩡했으니까 이렇게 방어벽처럼 큰 콘크리트 벽이 있었대요. 거기에 가서 전속력 달려가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강을. 그리고 예. 나가떨어져 가지고 자기는 죽었는 줄 알았다고. 또 까무러쳤겠구나. 까무라쳤죠. 예. 예. 그렇게 하고 해서 아마 이 친구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를 들어서 사실 그 취재할 때 인터뷰할 때 좀 많이 처음에 겁 되게 많이 먹었죠. 가기 전에 스키부대 참모장님 예. 만났는데 스키부대 참모장님이 "우리는 뭐 칫솔 하나만 있어도 목을 이렇게 예. 해서 죽인다."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예. 무서워요. 혹시나 또 인터뷰하고 나서 실제로 그럴 능력 되는 친구들이고. 예.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걔네 방에 칫솔이 있더라고. 그래서 칫솔은 좀 아. 치우고 그래서 되게 무서웠는데 인제 처음 인터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자폭 얘기 막 이렇게 음. 인터뷰하고 나서 제가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나 봐. 그 상황에 살아난 거 보면 지금 강은 씨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 같거든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터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는 진짜 그때 음, 있었으면 이 말 해주고 싶었어요. 항상 그 가족한테 죄책감 가지고 살 텐데 엄마한테 어떤 부모든 내가 죽고 자식이 산다고 하면 부모들은 기꺼이 웃으면서 죽는다. 이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제가 다 했어요. 했어요. 네, 제가 다 했고 나도 아들이 있고 그것도 다 물어봤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나도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강은 씨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총살 아니라 뭐아 당해도 좋다. 내 아들이 살아서 세상 어딘가에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한다. 그랬더니 그 백평강이라는 친구는 그게 불효자식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변할 기회가 없어서 계속 하는 얘기는 북에서 교육받은 대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강이하고 이 강은이하고 누가 마음을 더 빨리 열었어요? 평강이가 더 빨리 열었어요. 아, 어린 더 친구가. 어려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강이는 약간 겁을 처음에 오히려 저한테 겁을 좀 냈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중에는 되게 잔혹한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전우들이 죽어가는 네, 모습들. 맞아요. 그때 막 심장만 펄떡펄떡거리는 거 막 음, 봤다고 막 그게 그러고. 이제 강은이 얘기였는데 강은이가 전투 투입됐을 때 이 친구만 사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강은이 소대에서. 예, 예. 다 죽었고 혼자만 살았고 자기도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운 좋게 총알이 팔로 들어와서 여기 맞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여기 걸러진 거예요, 속도가. 음. 일로 그냥 바로 맞았으면 죽었을 건데 팔을 맞고 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피 콸콸 나는 것까지 기억나고 이제 죽는구나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죽고도 남았을 친구가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 북한은 종교가 없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엄마들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누군지 대상을 알 수 없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나 보다. 그리고 이게 천운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는데 거의 99% 죽었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계속 했거든요. 죽고도 남았을 목숨이 살아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목숨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엄마들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남한에서 와서 내가 왜 네 엄마가 아니겠니? 북에 있는 엄마가 너를 지금 챙겨주지 못하면 남해 있는 엄마가 챙겨주면 된다.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엄마 노릇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지가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뭐 부탁도 하고 막 이런 나중에 뭐 사달라 막 이렇게 부탁도 하잖아요. 엄마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달라고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냉병 약을 사다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냉병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냉방병? 아닌데 이건 에어컨인데? 아니 에어컨이 없는데 왜 냉병이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출산? 그래서 출산을 했다는 얘기인가? 그걸 빗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기 낳고 나서 춥고 떨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냉병약은 아직도 제가 무슨 약인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우크라이나 있을 때 약을 사다 줄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수용소에서 반입이 금지된 음. 거고 본인의 의료진이 처방한 것만 먹을 수가 음. 있다라고 해서 안 됐고 그리고 냉병을 제가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탈북민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야. 너무 흔한 홍삼 같은 거 먹어도 도움이 되죠. 음. 몸이 차가워지니까 몸을 음.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음. 근데 거기가 인제 엄청 추웠어요. 춥죠, 감옥에. 네. 그런데다가 러시아 공격이 이제 에너지 시설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키이우도 열흘째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요.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근데 거기 막 영하 30도 막 이러거든요. 수도만 해도 영하 30도 막 이러니까 감옥은 그냥 콘크리트니까 더 추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돌오돌 떨고 있다 보니 '더 냉병이 심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음. 한 거죠. 뭔가 추워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는 쪼끔 이해를 했는데 이거 어떤 약을 먹여야 되나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음. 얘기하는 이 순간도 음. 그 친구들은 지금 감옥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엄청 추워해요. 이 방송 나간 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극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것보다는 북한 당국이 그거 보면서 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북한은 무조건 포로가 되면 저기 배신자 그리고 음. 그 가족까지 처벌하니까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음. 친구들이 일부러 포로가 된 게 아니고 다 의식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포로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김정은한테 충성심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고 정말 전쟁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걔들이 그 잘못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아 가지고 그 부모들 좀 살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워낙 잔혹한 체제니까 근데 인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군이 실전에 나온 게 처음이기 예. 때문에 전쟁 포로가 처음 생긴 거예요. 음. 근데 그전에 인제 교육은 그렇게 받았을지언정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다른 상황인 거죠. 그걸 또 처음 북한도 경험을 할 거고 그리고 어차피 포로가 됐을 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얼굴을 다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북한 당국도 누군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오픈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 포로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들춰서 자기네들이 많이 불리한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 모자이크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더 유명해지면 못 건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래서 차라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음. 훨씬 더 안전하겠구나. 혹여나 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 인 지금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있잖아요. 이미 국제적인 자기네들은 음. 글로벌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이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최소한 음. 가족들은 쪼끔 죽이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판단인 것 음. 같아요. 나중에 북한이 유엔에 가서 인권 문제 공격받을 때 "너 그 음. 친구들 부모들 죽였지?" 했을 때 아니 있다 해야 역공이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북한 취재 처음이지만 뭐 주 기자님 또 포함해서 되게 많은 분들에게 사실 자문을 구했어요. 네. 혹시나 내가 잘못 보도해 가지고 혹시나 잘못될까 봐 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취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자문이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 친구들도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도. "다시는 인터뷰 기회가 없다." 이렇게 판단.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음. 루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말도 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올 정도면 힘이 좀 있으신가 봅니다."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해 가지고 음 저 뭐 계속 당국자 그러니까 저보다 앞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나만 당국자인 거예요. 그 음. 남자들이 와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래. 내가 당국자보다 더 높거든." 막 네. 이렇게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좀 있으십니까? 계속 아니 대한민국 언론은 남한은 언론이 더 힘이 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힘도 있고 눈치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안심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받은 교육에는 북한에도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있거든요. 포로로 잡히면 무조건 미인기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요. 예쁜 아가씨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아줌마 들어와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미인계가 왔구나 했는데 맞아요. 아줌마가 왔어. 아가씨가 올 줄 알았는데 미모에. 그러니까 맞아. 얘들이 일단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언론인이 접근이 안 돼요. 당국의 허락을 안 받으면. 아마 음. 언론인으로 가장한 뭐 안기부 요원이 맞아요. 들어왔나? 처음에 국장 그렇게 정도? 생각한 것 같았어요. 예. 그렇게 판단하다가 참 점차 마음 열어놓고 간 다음에도 야, 그 안기부 여자는 정말 대단해.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다 하게 만들었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제가 옷을 사서 넣어 예. 줬잖아요. 그 시장을 다 다니면서 아니 저한테 처음에 독구리를 예. '독구리? 술 아닌가?' 막 그러니까 맞아요. 독구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 예. 또. 그랬더니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이게 목이 긴 뚜개 옷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발음이 뜨개잖아요. 뚜개 옷 이러니까 '이게 뭐지?' 뭐 그러다가 '아 목폴라티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서 예. 제가 그 시장 가서 사 가지고 그것도 사고 또 외출용 바지도 사실 사 달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바지 기모 바지 있잖아요. 따뜻한 걔네가 되게 얇은 내복 같은 바지만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입었으면 해 가지고 진짜 두꺼운 기모 그 체육복처럼 생긴 바지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맨투맨 티 같은 것도 몇 개 더 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박스가 딱 그 용량 이상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 우크라 정부하고 또 얘기를 다 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거기에 진짜 꽉꽉 채워 가지고 이렇게 보내 줬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다음 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수가 연락이 와서 그 친구들이 인제 "배송 완료했다." 예. 자기가 그렇게 예. 얘기를 해 줘서 아마 '아 그 남한 아줌마 힘이 있나 보다.' 이렇게 확신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예. 옷들이 지금 그 친구들 이번 겨울 나는데 엄청난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저 굉장히 좋은 거 그냥 샀어요. 군복을 입고 예.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 친구들이 음. 나중에 한국에 언젠가는 올 텐데 오시면 그 두 친구 다 양아들 삼으세요. 아우 양아들만 되겠어요. 예. 이 인연이 보통 인연인가요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거기서부터 내 아들이다 생각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추울까 봐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어요 예. 이들이. 근데 이제 합쳐 놨잖아요. 언제부터 합쳐졌대요? 6월 달부터. 그 이전에는 옆방에 있는데도 서로 존재를 몰랐댔잖아요. 예. 몰랐어요. 예. 그러다 이제 6월 달부터 같이 음.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고참이잖아요. 예. 준사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6살짜리가. 네. 예. 준사관이고 지휘관도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인제 4 년 차인가 예. 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을 계속 언제인지 모르는데 모시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신문을 하려도 신문이 안 돼요. 러시아 말도 모르지, 우크라이나 말도 모르지, 영어도 모르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북한 말을 못 알아들을걸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못 알아들을까 봐 되게 많이 듣고 갔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도 이렇게 몇 개 단어를 모르겠던데 남한에서 공부한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 말을 다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간수가 핸드폰을 갖고 오면 구글 통역기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촬영 끝나고 나와서 그 간수하고 구글 통역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봤거든요. 그중에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다 말이 이상하게 통역이 돼 있고 그중에 정말 웃긴 거 중에 하나는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no working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일 시키겠다 그런 거 그래서 아니에요? 그 간수가 저한테 그래서 "이거 뭔 말인지 아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자꾸 일을 예. 줘야 되나 일이 없냐고 묻는데 여기는 아 이 일을 줄 수가 없는데 뭐 그 말을 여러 번 했대요. 그래 가지고 음. 보니까 no working no 아 일을 달란 얘기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번역기가 그렇게 단적인 예고 다른 것도 다 그럴 그거 생각 거잖아요. 못 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통역이 제대로 안 되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거 다 하지도 않았고 또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우리 그 대사관에서도 영사 조력을 가는데 진짜 말을 잘 안 한대요. 뭐 음. 하면 "일 없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음. 뭐 사다 줄까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만 음. 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 적은 없었다고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참 근데 작은 친구는 이제 고참 눈치가 보이는지 담배를 안 피더라고요. 근데 담배를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적는데 얘도 담배를 달라는 거야. 담배를 피나 보더라고. 음. 이 담배 넣는 게 이렇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음.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우리 대사관에 부탁해 가지고 예 뭐 그 음. 루트로 인제 담배를 넣어 줬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음 안기부보다 더 힘이 센 아줌마라고 생각할지도 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인제 얘기한 거는 "최선을 다해 볼게. 음. 그러니까 기다려. 음.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날 믿고 기다려 줄 수 있겠냐고." 음.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아까 엄마가 된다고 하는데 나도 나이를 따져 보면 아버지 정도는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겠더라고. 지금 방송 나가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다 엄마고 다 아버지예요, 지금 댓글이. 제가 PD수첩이라는 방송을 한 이유는 음. 뭐냐면 쪼끔 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상황이 좌우가 너무 나눠져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좌와 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영역도 있다라는 거를 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 쪽에서도 지금 피디수첩을 음. 응원하는 사태가 음. 벌어지고 또 좌쪽에서도 북한을 인제 다시 음. 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어떤 팩트 근거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카더라 혹은 음. 이렇게 그렇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증거와 이런 걸 생생하게 딱 갖다 줬을 때는 사람들 보는 눈은 다 음. 똑같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들만 있으면 그렇게 헷갈리지도 음. 않고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어서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라는 이 이슈는 우파 쪽의 네.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람의 이야기고 어떠한 국민들의 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을 그렇게 나누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들일지도 음. 모르는 이 포로들의 이야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댓글에 좌우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다 아버지고 다 어머니예요. 다 형이고 다 누나고. 음.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이뤘다기보다 저는 하나의 통로고 강은이하고 평강이가 이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막 PD 수첩에서 마치 자기들이 그 기획하고 작정하고 가서 찍어온 것처럼 탁 이렇게 하니까 '야 MBC가 저런 걸 찍는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PD님은 독립 PD라 PD님이 음. MBC PD 수첩을 선택해서 영상을 다 만들어 갖다 준 거지 사실 뭐 MBC는 그냥 받아서 방영한 것뿐이죠. 그렇죠? 그 편성도 힘들어요 사실. 제가 어쨌든 예. MBC를 선택한 거는 좌우가 같이 우리 음. 사회가 너무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것도 쪼끔은 같은 마음이 됐으면 음.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었고 예. 평강이하고 강은이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대답을 하나 하더라도 너무 똑똑하게 했고 되게 어른스럽고 사실 애기잖아요 얼굴은. 근데도 평강이도 이 사상은 뛰어난 것 같았거든요. 조선군인과 러시아군은 네. 다릅니다. 네. 조선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을 받고 음. 세뇌된 상황에서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본인의 그 말하자면 자존심일 수도 네, 있고 그렇죠. 또 배운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북한군이라는 어떤 네. 존재감일 수도 있고 그게 아주 똑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똑똑한 아들 둔 엄마는 얼마나 기다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 거예요? 네. 근데 김밥 먹는 거 나왔던데 뭘 싸가지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 탈북민 음. 이렇게 단체에서 음. 그 음식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음. 하셨는데 인제 남한에 계시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을 네. 모르시잖아요. 그 음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네.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그 북한 음식 중에 그러니까 제가 북한 음식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에 맞을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런데 인제 몇 개 음식들을 인제 들었어요 메뉴를. 뭐 두부밥하고 인조고기. 네, 그거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좀 만들었는데 인조고기는 안 됐고 음. 이제 두부밥은 그래도 인제 레시피가 네. 우크라이나에서 구할 수 있는 레시피인 그 직접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다른 현지 분들한테 이렇게 아, 레시피 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 사실 김밥을 모르는 줄 음. 알았어요. 근데 김밥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참 신기했고 음. 그 음식 갖다 줬을 때 벌써 어 그냥 다 무장 해제된 것 같았어요. 진짜 음. 거기 뭐 우크라이나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김밥이 오지 두부밥이 오지 하니까 근데 음. 북한 분들이 두부밥을 얼만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엄청 그 보는 눈이 이렇게 되게 먹고 싶고 막 근데 또 어른 앞이라고 음. 이렇게 막 이렇게 못 그거 먹더라고요. 자존심이지, 자존심. 나 간 다음에 아마 막 먹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그리고 자꾸 나보고 먹으라고. 음. 그래서 "아니 나는 밖에 나가서도 먹고 한국 들어와서 음. 먹으니까 하나라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먼저 드시라. 그러니까 예. 어른 먼저 먹으라고 계속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또 교육은 또 가정 교육은 또 잘 받은 반듯한 음. 아들들이더라고요. 많이 싸 가셨던데 보니까. 네. 그러니까 김치하고 깍두기를 좀 많이 싸 갔어요. 제가 그 물어보려고 했어요. 음. 김치가 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김치를 김치하고 깍두기하고 그래서 음. 밥 나오면 거기 인제 뭐 입맛에 맞지 않아도 요런 거 하나 놓고 먹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걸 더 많이 좋아하던가요? 김밥. 김밥을 더 좋아했어요? 음. 아. 그리고 또 김밥도 제가 이게 미리 싸 놓으면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차가우면 네. 체할까 봐 정말 그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받아 갖고 와 음. 가지고 살짝 이렇게 미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김밥을 정말 잘 먹었는데 턱 다친 친구는 여기가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지를 어.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생각 안 하고 막 넣었다가 인제 이게 다 안 음. 아물어지니까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잘라서 먹지 잘라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막 너무 맛있어 했고 음. 엄마는 밥이죠. 자식 밥 먹이는데 엄마들이 음 그때도 밥을 막 먹여야지 되죠. 음. 그 먹는 거 보고 피디님도 진짜 눈물 났겠네. 그때 제일 울컥했겠네. 매 순간이 울컥했죠. 매 순간이. 처음에 막 뭐 자기가 막 경계하고 그럴 때도 울컥했고. 음. 지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막 끝까지 자기 북한군 막 그런 거 막 보이려고 하는 게 안쓰러워 보였고
나도 음. 이제 저 유튜브 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아마 이렇게 울컥하면서 인터뷰하기 처음 음. 아닌가 싶은데 음. 그 작년 10월에 갈 때 그때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네. 네. 왜냐면 음 남한 아줌마보다는 예. '북한 형이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있었고 저는 사실 특종을 그렇게 막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음. 취재를 다니진 않았어요. 왜냐면 특종을 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특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종만을 위해서 가다가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떨 때는 특종인 거 알지만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약간 특정성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네.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안 가신다고 해 가지고 그때 두 가지 이유였는데 회사에 제가 가서 한번 만나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 음. 조선일보 대대적으로 다 보도했는데 이제 와서 뒷북인데 그 '굳이 가야 되나?'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음. 두 번째로 그 친구들 데려오다가 그때 막 맨날 자살한다 그래서 오다가 공항에 좀 여유롭게 놔뒀는데 갑자기 뭐 툭 뛰어들어서 뭐 자살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험 부담을 또 감수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마음만은 가고는 싶었는데 근데 진짜 지금도 걱정되는 게 그 친구들 이제는 자살할 생각은 이젠 벗었어요? 보는 느낌에? 지금은 많이 벗은 것 같았고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5 시간 있었잖아요. 네. 처음 만났을 때 5 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대화 우리는 인제 음. 스크립을 하잖아요, 편집하기 전에.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쭉 보시고 음 뒤에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나중에 사상이 변했어. 고 그리고 5 시간 만에. 네. 왜냐면 지들끼리만 있었던 거니까. 예. 맨날 죽는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둘이 그러니까. 배운 게 똑같으니 예. "맞지, 맞지." 그러면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되니까. 음.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음. "아니야. 음. 그것만이 다가 아니야."라는 얘기를 해 주는 어른이 처음인 거죠. 음. 제가 취재하러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또 있었어요. 우린 인제 청년들은 어른들의 조언을 듣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을 음. 하면서 어른이 돼 가잖아요. 근데 그 시기 더군다나 1 년이나 어른들의 조언이 없이 있으면 판단을 못 할 거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어른이 좀 돼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네가 배우고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음. 다른 세상도 있고 음.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사람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고 지 엄마가 음. 자기 자식 죽기 바라는 사람 없다. 어떻게든 어디 가서든 구차하게라도 살면 엄마는 그걸 바랄 거야라고 얘기를 해 줬고 음.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 때 저하고 약속도 했거든요. "다시 온다. 근데 그때 데리러 영상에는 올게."라고. "다신 못 오겠구만." 뭐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음. 잡혔는데 음. 석 달 지났잖아요. 다시 못 갑니까? 음. 다시 노력하면 갈 음. 수도 있겠는데 인제 우리 외교부가 음.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저번에도 되게 어렵게 네. 허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는 외교부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취재진으로 인제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안 보내 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취재진은 정도를 걷는 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제 우크라이나 취재 허가를 음. 뭐 받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이 기다릴 것 같아요, 저를. 그렇지 몹시 음. 기다리죠. 그리고 인제 북송이 되는 문제는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타격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얼굴을 이렇게 다 공개했는데 저 예. 방송 나가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일 당황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이렇게 한국에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자기네들이 북송을 하게끔 만들어 주면 상황이
그다음에 인제 인도주의적인 그 음. 위기가 이거를 어떻게 변명을 할 거예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원조를 많이 받은 예. 국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가서 처형을 당한다. 음.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협의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기자로서 지켜봤잖아요. 확실하게 말하는데 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음. 외교부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정부의 스탠스가 북한을 자극하는 일을 없애야 된다 하니까 외교부도 그냥 포로를 방치하고 소문 안 나게 조용히 간수하면 좋겠는데 김 PD님이 가서 여론 막 만드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야. 자기들은 다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외교부가 나쁜 거지.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청와대에서 구출해오라 그러면 자기들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교부는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서 취재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그런 지시나 내리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지만은 민주당 소속의 외교부는 정말 비겁해요. 비겁하고 음. 아유. 앞으로 김영민 PD님이 간다고 했을 때 무조건 취재 비자 허용 안 해주면 비자 지금은, 아니고 예, 예외적 여권 허가. 온 국민이 네. 지켜본다는 거 그 외교부가 음.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그 1 년간 로우키였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1 년을 기다린 거예요. 음. 왜 로우키라고 하면 물밑에서 뭔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전혀 안 된 거 진행이 제가 알아요. 안 기자니까. 안 됐기 예. 때문에 언론이 지금이라도 나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론의 정도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인제는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저 젊은 친구들을 음. 저렇게 계속 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정부도 문제가 있고 한국 정부도 문제가 음. 있고. 아마 이거는 굉장히 거시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두 정부가 다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대한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PD 수첩 나가고 외교부에서 음. 이제 뭐 담당자가 정해졌을 것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진짜 매일매일 나서서 별 시시콜콜한 일에 대해서 심지어 무인기는 저건 법에 110조에 걸리는 거 아니냐 별 얘기 다 하면서도 북한군 포럼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참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음. 정부에서 올해 중에는 좀 데려왔으면 좋겠고 조만간 또 한번 가셔서 또 만나 봐야죠.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불안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 해서 모르잖아요. 저한테 묻는 게 "전쟁이 어떻게 돼 가냐?" 막 계속 음. 물어보고 "그 조그만 땅 점령하겠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스크바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뭐 음. 이게 뭐냐면 도대체 모스크바가 어디가 붙었고 키예프가 어디가 음 붙은지도 모를 거예요. 러시아 쪽 입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만을 들었나 봐. 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음. 러시아가 처음에 일으킨대. 침공을 했고 쿠르스크는 맞교당 카드로 음. 거기만 이렇게 했던 건데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간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 자기들이 빠진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진짜 모스크바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예예예. 그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음. 똑똑하니까 금방 이해를 하는 것 충격이었다. 같았어요. 자기들이 예예. 침략자 맞아요. 편이었다는 거를 알게 참. 그거가 어쩐지 뭐 치열하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아유. 얘기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하는 느낌? 다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엄청 또. 예. 똑똑해요. 여기 와서 대학 가고 네.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 젊음이 청춘들이 낭비되는 게 너무 아까운데, 음. 근데 우리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야 그게 뭐 우크라이나가 공짜로 보내 주겠냐. 뭐 요구하는 게 되게 많겠지." 이런 반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예. 댓글에는 "얼마를 주고라도 예.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여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직접 협상은 아직 안 돼 봤기 때문에 그렇죠. 협의를 하면 많은 부분들을 인제
서로 조율이 네.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중재를 음. 하느냐. 갈등이 풀어지는 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왕 이렇게 음. 저도 초강수를 둔 거죠. 음. 그러니까 모자이크도 없이 그렇게 그 얼굴을 다 내보낼 때는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 그럴 때는 저도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양쪽 국가에서 협의를 음. 빨리 봐야죠. 1년 후에 보든 한 달 후에 보든 결과가 똑같을 거라면 빨리 보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음. 그 우크라이나에서 비싸게 불러서 못 데려온다라는 말은 잘못됐고, 아직 아직 협상, 협의도 안 예, 됐어요. 협의도 안 되고 마주 앉아야 쟤들이 뭘 부르는지 음. 아는데 우리는 아예 손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쪽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데 안 들어봤어요. 뭘 요구할지도 몰라. 두 포로들은 이제 방치만 되고 방치돼. 시간만 갔던 거죠. 예. 지금 그 친구들 지금 감옥 생활 지금 벌써 1년 넘었는데, 음. 그 감옥이라는 것도 저도 경험해 봤지만은 음. 정말 열악하거든요. 막 음. 냄새도 나고 춥기도 하고. 10 월에도 그렇게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거기 우리 취재진들도 뭐 다 저기 패딩 입고 있잖아요. 냉병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한은 그래도 날씨가 예. 따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우린 강원도가 제일 추워 그랬더니, 예. 강원도가 제일 더운데 그래서 아 그렇겠구나. 이 음. 얘기하면 다 탈북민들도 다 웃으시더라고요, 음. 옛날에도. 그래서 그런 농담 이렇게 하면서, 역시 같은 땅에 있구나 우리가. 음. 강원도를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것 음. 때문에 저도 새로운 마음이 들었고, 제가 사실 이번 취재할 때 저는 그냥 우크라이나에 취재를 하고 음. 있었잖아요. 음. 근데 북한군이 온 거잖아요. 제가 북한 취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군이나 뭐 북한 주재를 한 번도 취재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취재원도 없고, 웬간하면 제가 다른 나라 다 음. 있거든요. 27년 다니면서 어느 나라에 누구 뭐 이렇게 음. 다 있는 편인데, 북한은 정말 없는. 막상 만나니까 한민족은 한민족이더라고요. 음. 정서하고 이런 게 다 비슷하고, 한반도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막 느꼈고, 그래서 음. 제가 이번에 탈북민들 만나고 취재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 내가 무심했구나. 우리 음. 이웃으로 오신 분들인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라는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로 만나는 탈북민들 이렇게 새로 만나서 인사하면 한국에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음. 환영한다고 이 얘기를 꼭 해 음. 드리거든요, 제가. 우리가 김영희 PD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가서 제가 부연 설명 좀 해 드리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27년 동안 그 분쟁 지역만 음. 찾아가서, 정말 분쟁 지역 탐사 PD로서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전설인지 아닌지는 구글에 검색하면 정말 전설이신데, 이렇게 그 정말 무서운 데만 찾아가시고, 근데 음. 페이스북 아이디는 새가슴 김 PD예요. 새가슴 안에 제일 든든한 가슴을 가지신 분인데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음. 그런데 백평강이는 그때도 이제 어. 이거 하잖아요. 음. 어떻게 그 영원히 불구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한국 같으면 한 달 만에 뺄 거예요, 아마. 그 예. 철심이. 1 년째 그 철심을 박아 놓고 있으니까.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전에 된 영상 보면 누워만 있었어 네. 예. 가지고, 어머 거기가 다리를 그렇게 다친지 몰랐었거든요. 음. 그래서 "왜 이렇게 다쳤냐."니까 "드론으로 맞아서 그렇게 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니 이걸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 의료 혜택은 주거든요. 음. 그래서 뭐 병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빼야 되는지 좀 다음에 음. 가면 물어봐라." 한국 오면 정말 정형외과 가면 바로 빼고 이렇게 할 텐데, 음. 근데 또 다행히 오래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붓기는 잘 붙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턱 다친 친구도 이게 밥을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음. 그냥 아무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와서 성형 좀 다시 해서 복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만 올 수 있다면야 뭐. 그 가수가 음. 되는 게 소원이었다면서요. 가수가 아니라 성악가, 예. 바리톤 성악가. 그래서 제대하면 바로 성악하러 음. 공부하러 가려고 가려고 했었구나. 했었다고. 그래서 노래 저 부르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예. 저한테 "노래 하나 불러줄까요?" 그래서 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제 찾아와 준 거에 대한 호의 같았거든요. 예.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가 인제 수용소가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이고 막 네. 지하고 그러니까 얘 목소리가 성량이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간수들이 뭐야, 뭐야." 뭐 그러고 막 온 거예요. 음. 그리고 놀래 가지고 음. 저런 청년이었어?"라고 하면서 음. 강은이 노래 부르는 거 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대요, 그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저하고 있으면서 웃고 아. 농담하고 그런 거 보고 엄청 놀라서 사실 그때 인제 바깥에 간수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딱 조건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취재하는데 니네 개입하지 마라. 아. 그거는 저널리즘이 아니다." 그러니까 취재 성사가 될 때는 저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음. 거죠. 시간도 음. 좀 더 길게 줘라. 최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들어주긴 했지만 바깥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 깜짝 놀래 가지고 웃음소리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음. 아니 지금 웃을 판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저 한국 사람들끼리 막 웃는 거 보고 "왜 웃었어? 뭐 때문에 웃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원본에는 계속 잔소리해요 저한테. 예. "안 된다. 뭐 빨리 해라." 막 그런 근데 제가 다 자르거든요. "하지 음. 마라. 내가 여기서 저널리스트로 온 거기 때문에 개입하지 마라 정부는. 예. 내 취재 활동에." 막 그러면서 계속 저 원칙만 얘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음식도 음. 엄청 협의를 본 거예요. 보약이 있을까 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먼저 먹어 보겠다. 음. 김이 상국이 예. 됐더라도 내가 무작위로 음. 니네가 뽑아 주면 내가 먹겠다. 예. 그러니까 나를 믿어 달라." 그리고 내가 그래도 취재진인데 그리고 저는 뭐 한국에서는 뭐 대충 뭐 그냥 뭐 '전쟁터나 다니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외국에서는 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내 이름과 명예가 있는데 나쁜 음. 걸 하겠니?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음. 얘기를 해서 그들이 인제 그 부분을 인제 받아들여 줬고 음. 그래서 음식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친구들이 있는 방은 지하돼서 햇볕도 안 들어요? 왜 반지하처럼 이렇게 예. 그 창문이 있어요. 예. 근데 뭐 햇살이 막 비추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운동 시간은요? 춥 없었어요. 하루 종일.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강은이가 저에게 "바깥에 잠깐 나가 봤으면 좋겠다."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얼굴 다 공개돼서 어떻게 하든 진척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음 이제 조만간 뭐 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처음에 그 백평강 물론 다 가명이겠죠? 네. 가명이에요. 그 네. 친구 아까 우리 다친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많이 감았거든요. 팔에다가 아 이렇게. 그게 네. 팔도 부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부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음. 자살할까 봐 아. 손을 아예 이렇게 붕대로 감아 놨던 거죠, 우크라이나 자살할까 봐. 정부에서. 그러면 그 음. 자살했던 사례가 있는 거예요? 네.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포로가 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잡혔는데 음 잡힐 고 순간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고 음. 잡혔던 사람도 자살을 한 사람이 음.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스"라는 답은 했어요. 거의 이제 정보국 인터뷰할 때. 음.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인제 포로를 잡는 상황에는 다 자살을 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가진 첫 번째 의문은 그거였어요. 러시아 포로는 이렇게 많은데 10,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북한군 포로는 2명밖에 못 잡았을까라는 게 저의 의문이었고 그래서 인제 225 연대라고 이 연대에서 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는 작전을. 근데 거기 인제 부대원들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건 대부분 자살했다. 그 카메라 놓고 그래도 작전 들어갔더라고요. 음. 앞에다 달고. 그러니까 제가 인제 바디캠을 준 사람들도 있고. 아 줬어요? 근데 음. 그중에 그 김일성 김정은 장군 만세하며 자폭하는 게 그거 네 찍혔잖아요. 맞아요. 나 그거 보고 그때 근데 북한은 저거 모를 거란 말이죠. 혼자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냥 총에 맞아 죽은지 어째 죽은지. 그래도 저렇게 죽었으면 영웅칭호라도 줘 가지고 가서 평양이라도 살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친구들이 죽었는데 북한 당국은 다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영웅 주고 아파트 주고 누구는 아예 이름도 없고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희 그 카메라 찍힌 건 혼자 자살하는 건데 여러 명이 자살한 경우도 있어요. 11명이 예, 부둥 여러 차고 명이서 죽었다는. 부둥켜 안고 같이 이렇게 수류탄 들고 이렇게 예.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나 그때 음. 김정은 나온 연회에서 11명이 자폭했다 해서 저게 자랑이냐 진짜 미친. 근데 제가 진짜 별별 그 군인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콩고 반군, 뭐 시에라리온 반군, 뭐 기니, 뭐 어디 막 진짜 구석구석 정글에 있는 뭐 이런 총든 막 이런 그런 전사들 위험한 막. 데는 다 가봤잖아요. 네, 근데 북한군 같은 군은 없어요. 저 진짜 확실히 얘기하지만 그 러시아 포로들은요. 되게 웃긴 얘기가 우크라이나군이 군 작전 끝내고 트럭에 타고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저 뭐야? 그래서 세워보니까 러시아군인데 저 좀 내려가 주세요. 막 그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겠다고 자기가 그 정도로 이제 목숨이 이렇게 위태로운 순간에는 다들 그냥 항복하고 말거든요. 근데 저렇게 여러 명이 폭살을 한다? 아 저거는 나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너무 아니 그 예전에 황당한 얘기죠. 일본 그 가미가제 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 보고 미군들이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무서운 놈들이 있냐 그랬는데 북한군은 세뇌도 세뇌지만 일본군보다 더 지독한 게 가족을 죽이니까 가족 살리겠다고 지가 죽잖아요. 일본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그 김정은 저놈들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삼족을 멸한대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제가 삼족을 멸한다는 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군 시대만 해도 100년 전의 일이에요. 100년 전. 가족은 안 죽였잖아요. 근데 삼족을 멸하고 가족의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친구, 지인까지 찾아내서 죽인다. 그래서 나는 북송되면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죽는가 아니면 돌아가서 처참하게 죽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삼족이 멸하는 걸 다 죽는 걸 봐야 되나 그러느니 자기는 북송 결정이 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저 친구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뭐 자살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서 취재하고 혹시 뭐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희미한 불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딱 북송되는 순간이 오면 걔네들도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정말 많은 그 우크라이나 군 중에 그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거나 작전했던 정말 많은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폭사보다 더 무서웠던 얘기는 혈관을 물어뜯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백평강에도 군대 가면 게 이를 물어뜯을까 봐. 우크라이나 군들이 놀란 거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교육 주는가? 교육을 하나 봐요. 어느 혈관을 물어뜯는지. 그래서 얘들도 그걸 알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 안 한 거 보면 얘들도 지금은 조금 희망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북송되는 게 결정이 나면
아마도 죽겠죠.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뭐 북한 정보원들이 있어서 저도 북한 돌아간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아직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 북한에서 분석을 해서요. 이번에 어디 지역의 출신들이 제일 많이 자폭하고 용감하게 죽었는지 분석을 했어요. 그 특정 지역이 나왔어요. 제가 그건 안 밝히겠는데 거기다가 훌륭한 전사들을 많이 키웠다고 또 표창해줬어요. 그 지역 도당에다가 니들 지역에서 제일 많이 죽더라. 어쨌든 우크라이나 군이 본 북한군은 너무 엽기적이었던 거죠. 아 근데 그 친구들, 그러니까 포로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자폭만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로가 안 되었다고 다 자폭을 했는데 나는 살아서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하고 나 같은 걸 왜 낳아가지고 뭐 이런 그 죄책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는 해줬어요. 살아있지 않았을 때 죄책감인 거지. 살아있는데 어느 부모가 나는 뭐 고사포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이 세계 어디선가 살아만 있다면 그걸 원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또 추가로 또 궁금한 거는 걔들이 처음에 러시아로 왔을 때 삐쩍 말라 있었어요. 애들이. 그쵸. 예. 예, 영상에 잡혔을 때. 근데 그 러시아 쪽에서는 또 그 북한군이 취재가 되던 같더라고요. 그 마리아 킴이라고 예. K1급인 거. 고려인. 예, 고려인인데 아주 친러시아죠. 그래서 취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얼굴이 다 통통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달 되면서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군복이 이렇게 작아진 느낌? 그래서 역시 먹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러시아군은 보급이 안 돼서 불평이라는데 북한군 입장에서는 신발도 이렇게 좋은 신발, 뭐 고기도 주고 뭐 비계도 준다고 들었는데. 뭐 돼지 비계도 주고 물어보니까 그 소세지가 되게 맛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오늘 또 여기서 처음 밝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른 동료들은 전우들은 자폭하고 막 그랬는데 혼자 살아남은 게 마치 제가 이강수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강수를 알아요? 그래서 이강수가 누구야? 모르시겠네. 그래, 아니 그랬는데 언뜻 이렇게 생각나는 게 강릉 무장비 사건의 생존자이신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강수를 알아? 그랬더니 저희는 그냥 철저하게 이강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변절자는 이강수는 변절자 이렇게 배운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나만에 안 잡히겠다고 다 자폭했는데 이강수는 자폭 못하고 배고프다고 민가로 내려가가지고 뭐 밥 먹다가 잡혀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도 그때 살아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남한에서 잘 사시는데 내가 너한테 뭐 우리 정부를 대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제를 대비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난 솔직히 말하면 뭐 남한 정부가 나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정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청년은 청년이구나. 그렇죠. 뭔가 배워가는 시기구나라고 느꼈고 16살 때부터 군에 나와서 뭘 받겠어요. 그 부대에서 이강수처럼 되지 말자가 이렇게 구호처럼 이렇게. 진짜요? 네. 와, 우리 저 이강수 그분 신변안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변절자의 말로를 보여준다고 얼마나 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이름이 윤석열. 그러니까, 아니 강은이가 나한테 그런 일.
남한의 대통령 아직도 윤석열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부대마다 구호가 뭐 윤석열을 때려 음, 죽이자 뭐 난리가 음, 아니래요. 음,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음, 아니야 바뀌었어. 그랬더니 아, 그 바뀌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음, 또. 그래서 음, 한국은 있잖아. 딱 시기가 되면 다 투표해서 딴 사람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음, 뭐 니네는 맨날 그 플래카드 맨날 바꿔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음, 웃더라고요. 어, 남한은 어떤 특정 세력이 다 이렇게 잡을 수가 없게 해서 음, 서로 국민들한테 잘하려고 해. 음, 그랬더니 정말 눈을 반짝반짝 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진짜 청년들이구나. 뭔가 자꾸 음. 러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우는 시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는 이번에 10월에 포로 취재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전쟁 터진 다음에 자주 갔었죠. 그쵸. 음. 2022년 개전하고부터 매해 갔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 북한군 참전한 다음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뭐 어디 우리 한설 장군 또 어디 교수도 절대 그럴 리 없다 하다가 북한이 공개한 다음에 지금 아직도 전문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입 다물어진 사람들 꽤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편이 아니라 예. 뭔가 진실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근데 북한군이 온 걸 너무 확실한 사실이고 심지어는 그 드론 영상으로 이렇게 음. 봐요. 음. 볼 수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군이 이렇게 촬영도 하고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도 음. 다 정보국에서 관찰이 가능한데 그럼 걔들 누구냐고요. 아 그게 뭐 저 소수민족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음.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추측이나 예를 음. 들어서 사람들이 북한군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럴 음.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북한군이 거기 파병됐다는 사실을 러시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일반 시민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 철저하게 비밀을 예. 붙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러시아가 한국 정부를 굉장히 음. 의식했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찰을 빚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파병은 김정은이 직접 제안을 했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런 카드도 음. 있는데 하고 하다가 인제 파병이 됐지만 한국 정부에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저도 인제 러시아 쪽에 취재원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반 시민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블로거 뭐 이런 러시아 블로거들 막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아니다. 음. 얘네들 뭐 다른 소수민족이다." 막 이렇게 쓰니까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실 음. 수도 있지. 음. 그리고 그게 더 정확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게 음. 제일 가깝고 자세한 정보니까. 근데 어쨌든 취재를 한다는 거는 실제 북한군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음.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인제 확신을 하게 된 계기는 감청 자료를 네. 처음에 북한군이 왔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재작년에 인제 제가 음. 거기 있을 때 북한군이 아 쿠르스크로 왔었던 들었구나 거예요. 그때. 예. 갈매기 막 이러는 네네. 거.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데 이게 왜 제가 듣게 됐냐면 역시나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감청을 해야 음.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외국어인데. 근데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뭐냐?"라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들어보면 "이거는 북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음. 없다. 아무리 소수민족이라도 북한말을 이렇게 예. 유창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게 첫 번째 그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걸 확신한 근거예요. 음. 근데 어쨌든 음. 북한은 최정예 부대를 보냈고 음. 아마 김정은도 한 달 만에 부대 절반이 그렇게 죽거나 사상자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실전인데 예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공개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음 북한군이 활약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지금 여쭤보고 예. 싶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좀 처음 만나보는 적이고 얘들도 그 처음 실전이고 음. 근데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한 뭐 10명 죽을 때 이쪽은 100명 죽었다는 시각이 있고 아니면 그렇게 많이 죽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을 더 많이 죽였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직접 싸워본 친구들하고 얘기해 봤잖아요. 어때요? 네. 어땠대요? 처음에 예. 북한군 이게 첫 전투부터 교전을 최초로 한 그런 군인들부터 이렇게 예, 만나봤었는데 물이 져서 와서 너무 놀랬다고. 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군들은 드론 때문에 이제 여기는 물이 올랐던 거죠. 예. 굉장히 소수로 이렇게 흩어져서 음. 왜냐면 개활지예요. 개활지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북한군들은 20명, 30명이 물이 져서 오니까 한 방에 다 이렇게 죽일 수 있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첫 교전했을 때 인제 얘기인데 그다음부터는 북한군 애들이 이렇게 막 그런 것들 자기네들도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쪼끔씩 이렇게 흩어져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드론을 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끼가 돼 가지고 그 제일 달리기 잘하는 놈. 잘하는 예. 사람이 그러니까 인제 저희 뭐 포로들하고도 다 얘기해서 크로스 체킹이 된 건데 한 사람이 "나가 미끼가 내가 써." 그러면 인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드론이 오면 막 뛰면 드론이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다른 병사들이 쏴서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드론을 쉽게 떨어뜨렸대요. 한강이가 예. 자기는 막 계속 떨어뜨렸는데 나중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쏘니까 한두 대가 아니라 막 수백 대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파리떼처럼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막 방법들을 막 업그레이드하면서 교전을 했던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북한군이 교전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저 진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인제 그 다른 부대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군의 증언인데 자기네들 인제 새벽에 있는데 갑자기 막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북한군이 그 왜 위장하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쓰고 오잖아요. 예. 그 쓴 거를 기어서 음. 그러면 드론이 못 보잖아요. 기어서 1,800m를 기어왔대요. 그래서 바로 50m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드론이 계속 진짜 엄청난 많은 드론이 감시를 그러니까 한 부대가 이렇게 진지가 있으면 우크라이나군은 굉장히 많은 드론이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속이고 1,800m를 기어서 와고 50m 정도에 인제 발각. 그 드론에서 안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비상을 걸어서 인제 교전을 했다고 하는데 예. 1,800 1km하고 800m를 그 추운데 눈 펄펄 내리는데 상식적으로 예. 기어서 그래서 근접전에 들어가면 북한군이 더 이기죠. 그다음에는 이 훈련된 애들이니까. 정신력이 음.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도 엄청 그것 때문에 드론을 근접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서는 안 되나 보네요. 너무 추운 거예요. 거기가 그 열 감지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방탄조끼 입고 또 뭘 이렇게 두르고 그다음에 풀 위장까지 두르면 그게 긴가민가 긴가민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몸이 다 얼어 가지고. 예. 몸도 얼어서. 그래서 완전히 그 색깔로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쿠르스크에 들어가서 그 북한군하고 이렇게 상대를 했던 부대들이 그 3년 만에 쿠르스크에 들어갔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초기에 있던 진짜 군대 체정에는 다 죽고 거기들 막 모병해 가지고 전투력이 그렇게 안 높았잖아요. 그리고 저쪽은 10년짜 훈련 받은 애들이고 근데 그나마에서도 우크라이나 그 쿠르스크 들어갔던 애들은 막 모집한 사람들 중에서도 전투력이 제일 높은 부대였다고 하던데요. 80여 단 예. 거기 그러니까 공수부대예요. 와. 그 부대하고 225 연대라고 해서 돌격 부대. 예. 이 두 부대가 앞에 치고 갔는데 이 두 부대는요. 굉장히 유명하고 예. 또 전투 잘하기로 유명한 예. 여기가 최정예 부대예요. 그래서 실제 쿠르스크를
뺏겼다가 9개월 만에 이제 러시아가 네. 탈환을 했잖아요. 9개월을 러시아가 그거를 못 되찾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대들을 거기 배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군이 들어오면서 북한군도 나름 최정예 부대였던 거지. 네. 그리고 수자라고 저 평강이도 알더라고요. 음. 거기 지명들을. 근데 그 수자라는 데가 이제 핵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전소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고 자기네는 이렇게 지령을 네.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뺏겼던 거지, 다시. 그래서 우크라가 이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번에 가서 쿠르스크 작전 얘기 물어보면 다들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우크라이나도 많이 죽었나고 해. 많이 죽었는 거죠. 많이 당한 예. 거네, 자기들도. 그런데 어쨌든 9개월 동안 거기 러시아 땅에서 버틴 것만도 어마어마한 거고, 북한군이 들어오고 나서 거길 탈환했다는 건 북한군의 업적을 러시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은 러시아가 인정해주기만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요.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공개적으로 여러 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진 이렇게 네. 쭉 걸어놓은 뭐 추모 행사도 하고, 또 그 전승절 열병식 할 때도 해외 작전, 쿠로스크 작전을 한 부대입니다라고 아주 그냥 거하게 소개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열병식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쟤들은 정말 대단하다. 트라우마 엄청 심할 건데. 그렇죠. 평강이도 그렇고 네. 강은이도 그렇고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데 어쨌든 와서 뭐 영웅치고 해주고 그러면 그게 가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가고 혼자 있으면 아마 그게 계속 올라올 텐데 북한에 그럼 뭐 심리치료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도 않을 건데 참으라우 동무 그러면 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정말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포로로 안 잡혔으면 평강이하고 강은이도 저기 저러고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북한군 뭐 10년씩 하다 보니까 전투력이 세고 또 우리 민족이 머리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응도 빠를 텐데 예전에 제가 그 소말리아 해적 얘기 그때 듣고 했었는데 네. 그때도 그 재밌는 얘기 직접 현장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제작했는데 본인 입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사실 주성아 기자님한테 말씀드릴 때 그 사건을 모르는 게 신기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도 그때 한국도 거기에 이렇게 많이 납치를 당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하러 한번 동원호라고 이렇게 취재하러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소말리아 네트워크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심지어 이 해적들이 가끔씩 안부 전화 와요. 자기네 이번에 벤츠 엔진을 샀는데 이번엔 좀 비즈니스를 좀 넓혔다 막 니네 비즈니스가 해적질이잖아 막 이러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도 우리의 밥벌이다 막 이러면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지들끼리 네트워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는 뭐냐면 우리도 왜 비행기 타면 관제탑이 있듯이 어느 쪽으로 간다 배가 신고하면 출항을 하면 그걸 이렇게 무전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케냐 몬바사 항에 있는 그 음바부라는 저 이름도 이렇게 잊어먹지 않는데 그 음바부가 해적의 끈앞풀이에요. 그 관제탑에 관제탑에서 이번에 나가서 어디로 간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얘가 무식했던 거죠. 코리아 배가 니네 그 해역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그 위성 전화를 해적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좌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뛴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가 두 개인지 몰랐던 거예요, 얘들이. 그때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전 모가디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이 그 케냐 애들이 이제 무전이 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무식했고 얘네들도 무식했던 거지. 갔는데 가보니 이제
북한 배였던 거죠.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코리아가 코리아가 하나가 아니었어. 음. 그게 너무 이제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그 무식이 죄였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증언에 의하면 그 올라갔을 때 그 선원들이 다른 나라 선원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딱 보니까 포스가 느껴진 거예요? 그랬대요. 그냥 막 덤비는 그게 막 자기네 말로는 다 이소룡 같았다고. 아마 북한도 그렇게 해외로 배를 타고 나갈 정도면 뭐 특수부대 출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말리아 애들은 그냥 총이나 들고 다니지 사실 뭐 군대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어디서 작전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갔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12명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외신은 다르게 나던데 저 그 소스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해적 애들은 12명이 당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밑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위에서 죽으면 총소리가 나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총소리는 안 났대. 하나하나 목 비틀어서 그랬나 보나?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총 쏜 거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올라간 놈들은 이제 다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날 뭐 세배 타고 나갔다면서요? 아 그게 또 얘들이 벤츠 엔진을 사가지고 게시하러 갔는데 그것까지 뺏겨갖고 왔잖아. 그것도 뺏겼어요. 네. 걔들이 말하기는 그 코리아 배에 뺏겼다고 했어요. 그 벤츠 엔진 야 비싼 거 팔아먹자 몇만 달러짜리구나 생겼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외화 획득. 외화 획득. 해적이 당한 거잖아 그 뭐. 아 되게 분해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분해요. 네. 오히려 뭐 해적 잡아놓고 몸값 불렀다는 얘기도 있던데. 북한이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PD님한테 막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얘들아 그 코리아는 내 코리아가 아니야. 어너더 코리아야. 그래도 이렇게 갈라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요새 해적들이 BBC를 엄청 열심히 들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겠더라. 뭐 그런 교훈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도 사실 가끔 연락 오거든요. 애들이 이슬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라마단 끝나고 이런 명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전화도 오고. 요즘은 해적들이 거의 없던데. 아, 걔네들이 이제 해적을 하고 싶은데 그 미군이 거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다가 기술 이전을 해줘요. 해적하는 기술. 그래서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잡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몇 % 띄고 뭐 얼마 띄고 뭐 이렇게 계약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오늘은 그 북한군 포로 취재하고 오신 본인의 소감은 처음으로 주성아 TV 와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 나눠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양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 뭐 양아들 무슨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들은 다 자식은 다 똑같지. 근데 우리 뭐 아파트 살면서 앞집에 뭐 일 있으면 데려와서 밥 먹이고 그런 게 엄마인데요. 북의 엄마들 대신 남의 엄마들이 다 키워주죠. 그게 인간의 생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 올 수 있다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엄마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다들 막 보약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댓글에 그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좌우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감격스럽고 그만큼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그 북한군 청년들을 걱정하시고 또 같이 울고 이런 마음을 상당히 많이 가져주시는 게 우리 사회가 아직
굉장히 밝구나,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아마 여기 오면 다 평강이 엄마, 강은이 아빠가 다 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이 방송이 탈북민들 사회에 굉장히 화제인가 봐요. 보시고 우신 분들 너무 많다고. 저 안 우는 사람인데 저도 울었어요. 두 번 다. 2회 다 음, 보면서 울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탈북민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제가 갔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만의 엄마가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저는 전에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 김영희 PD님 이름 남기실 일을 만드셨는데, 음. 근데 그렇다 해서 그 정말 해외 나가서 팀하고 같이 가서 돈도 많이 쓰실 텐데 MBC에서 보존해 주나요? 아이, 우리는 보존이란 개념은 없고, 이제 제작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제작비밖에 없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가면 더 많이 비싸죠. 돈은 많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취재하는 사람들은, 언론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보니까 왜냐면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근데 이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후원금을 받거나 그러면 언론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 것 그러니까 같다. 너무 대단하세요. 이거 돈 되는 일도 아닌데 27년 그 열정으로 다니신다는 게 참 어떤 때는 참 사비를 쓰시고 그 덕구리 사준 돈도 사비였죠. 네, 제 사비였어요. 그러니까요. 음식도 음, 직접 만들어서 가고 참 대단하고, 그리고 아마 탈북민 사회가 감동 먹은 것만큼 우리 김영민 PD님한테 고마운 마음도 탈북민 사회들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누구도 아직 못했던 걸 했잖아요. 아니,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만 해도요. 네. 데리고 와야지. 제가 그런 네. 칭찬을 들어도 데리고 와야 뭐가 되지. 저는 사실 처음에 북송만 막자라는 생각이 더 많았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저도 마음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데리고 와야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고, 지금도 아마 기다릴 거예요. 언제 오나 막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아마. 올해 봄중에 2명의 병사들이 한국에 꼭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김영민 PD님께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또 저희도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